예, 뭐 다들 옳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 뭐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은 반대쪽 의견도 나와야 되는데 뭐 전혀 그쪽을 대변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저 발제분한테 봤더니 아마 뭐 딱 할 말이 없어서 못 간 것 같아요 사람을. 근데 제가 조금 더 실적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법으로 자연인이죠. 법으로 자연인은 국민과 외국인으로 구별됩니다. 외국인은 목적자로 포함되죠. 북한 주민은 그 사람이 어디든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헌법과 우리 국적법과 헌재 대법원의 지금까지 변함없는 편입니다. 다만 북한 땅에 있을 때는 우리 시조건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에 대한 보호권을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외국에 있을 때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중국에는 북한 이탈 주민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탈의 의사로 나온 사람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또 그 나라의 주권이 있어서 내정관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금님의 남한 영역 내로 들어왔을 때는 이 사람이 뭐 내가 저기 유선사를 밝히고 안 밝히고 이거는 그 사후적인 그 절차의 문제고 그 즉시 우리가 보호권을 발동해야 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일단 와서 뭐 저것도 의사까지 밝혔는데 저는 법적으로는 사실 제가 이제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딱 보는 순간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 누가 결정했을까? 정당한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제3자가 개입을 해서 결정했을까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의사를 번복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겠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의사를 왜 번복했을까가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처음에 일로 기선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는 왜 돌아가겠다고 말을 바꿨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라면 왜 눈을 가리고 호스를 입고서 데려가는 건가? 그 절차와 그 주체 결정 과정, 이행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뭐 국정조사든 지금도 한면에서 고발하는 사건이 있으니까 검찰 수사든 뭐가 진행돼서 실체를 밝히는 게 좀 급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일부 장관이 난민법, 출국관리법, 뭐 북한 이탈 무슨 뭐 우리 정상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저 통일부가 참 답답합니다. 통일부에 변호사들도 많고 그런데 남북관계,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코멘트를 안 해줬는지 왜 장관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난민법이나 출국관리법의 강제 출국 이것은 그 재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외국인에 대한 거예요. 자국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강제 출국 문제나 뭐 출국관리법이 뭐 국민한테 적용은 되지만 하여튼 강제 출국 부분은 외국인에 대해 적용하는 거고 난민법은 목적자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은 목적자 포함 단계입니다. 거기에 대한 거지 우리 국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뭐 그 보호결정 문제도 국민이냐 아니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행정적인 혜택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라서 이건 법률가 아닌 정치학 박사님, 윤 박사님 다 아시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답답하고 그 다음에 일각에서 헌법 3조와 4조의 조합을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반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국가보안법이 있고 남북규류협력법이 있는 거예요. 3조와 4조의 조합을 해석 때문에.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관계 출국도 출국관리법을 외국인에 준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게 외국 또는 외국인에 준해서 할 수 있는 법률은 남북규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어떠한 법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특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더 할 게 있을지 몰라서 기타 대통령령으로도 추가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출국관리법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들은 그 심지어는 국책연구소에서 뭐 판례까지 대법원 판례, 헌재 판례까지 거기다 써놨는데 그것은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그 범위 내의 문제에 관한 거지 이 사람의 국적이랄지 뭐 그다음에 국민에 대한 보호인물랄지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갖다 잘못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의 현 정부 들어와서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정치라는 거, 정책적 판단이라는 것도 일단 법의 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저는 정치라는 것은 고도의 예술이라고 봅니다.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고도의 예술인데 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맨날 뭐 사법적 그 판단을 앞세워가지고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해야 될 것은 법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또는 정책적 판단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계속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할 것 같으면은 국민들한테 어떻게 앞으로 사법부를 존중하겠습니까?
헌재가 대법원 결정에 반하는 그런 결정을 국가 스스로 하면서 정부 스스로 하면서 어떻게 사법부를 존중하고 판단 존중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가치에 대한 혼돈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이제 제일 좀 걱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사실은 지금 DH에 보면은 비서실하고 국가안보실이 있죠. 비서실 쪽에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이 국가안보실 쪽에 법조인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 남북관계의 이 분단국가의 법적 지위, 북한에 대한 법적 지위 뭐 이런 것들은 되게 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그 부분을 따로 공부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국가안보실 내에 적어도 통일정책비서관은 있죠. 통일법무비서관을 두든가 해서 좀 법률적인 판단을 좀 한 번씩 고려해보는 사회라. 제가 이 정부 들어와서 여기는 계시지만은 계속해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어디 3.1절 뭐 연설이나 방송실 이런 데 가가지고 남북합의서를 국회에서 비준하라고 자꾸 그래요. 국회가 비준하는 게 아니라 비준은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하는 비준은 국회에서 사실 동의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6.15선언, 14선언 다 시사협정적 성격을 본걸로 봐가지고 그냥 그대로 정치적인 그 효력을 발생시켜놨는데, 또 판문점 선언은 또 굳이 법적 효력 부여를 했다고 국회 보내가지고 지금 펜딩돼 있죠. 그러면은 원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국회에서 비준동의 해주고 대통령이 비준해서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준용해가지고 공포를 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작년에 합의 잘했다고 하는 판문점 선언도 효력 발생이 안 된 문서가 돼버렸어요. 이 국회 끝나면 또 다시 어떻게 그걸 처리해야 될지 또 문제가 되는 그런 이상한 문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효력도 발생 안 했는데. 그래서 체결 절차 중에 있는 문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은 항상 법치적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그러는데, 남북교류협력과 남북관계 발전은요, 우리가 북한에 잘 보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북한은 지들이 필요하면 나오고 필요 없으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잘 보이고 못 보이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여튼 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국민적 합의가 뭡니까? 서로 말하는 국민이 달라요. 이쪽에서 말하는 국민과 저쪽에서 말하는 국민, 도대체 어떤 국민인지 모르겠는데, 문서로서 된 국민적 합의라는 것은 법률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맞춰서 해야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도 나오는 거고 한데, 그래서 법치주의에 대해서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하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을 반국가 집단에다 던져버린 이런 사태를 발생시킨 주된 원인이었고,